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담배값 인상에 따른 새로운 진풍경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담배 한 값에 4,500원이 되면서 부담스러워졌죠. 그러자 300원씩 하는 개비 담배를 사서 피고요. 연초와 필터를 구입해서 직접 만들어 파는 롤링 타바코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담배값을 물가 기준으로 책정하는 물가 연동제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서민 돈 탈탈 털어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담배값을 2,000원 올린 데 이어서 물가 연동제를 통해 추가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이거 잘하는 겁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부가 담배값을 2,000원 올린 데 이어서 물가 연동제를 통해서 추가 인상을 하겠다는 건데 잘하는 것입니까?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지원, 이인영, 문재인 세 사람이 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예비 컷오프를 통과했네요. 네. 자, 그런데 박지원 의원 측에서는 문재인 의원 측을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선 레이스에서 문재인 의원보다 조금 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연일 문 의원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박 후보는 이번 경선은 당 대표를 뽑는 것이지 대권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면서 문 후보와 차별화를 뒀고요.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문 의원은 석고 대제하고 반성해야 한다면서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문 후보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서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비난한 것을 의식한 듯 박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대선 후보는 통합진보당 200만 표가 눈에 아른거리면 좌고 우면할 수밖에 없다며 통합진보당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네. 이는 문 의원이 대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연대를 했고 이번 해산 결정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을 공격의 고리로 삼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네거티브에 치우친 전술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박 후보가 본선에 가서는 전략을 일부 수정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지원 후보의 이런 모습에 네티즌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정부나 여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당내 경쟁자에게는 십자포하라니 이러니까 새정치연합이 맨날 새누리당 이중대 소리 듣는 거다라면서 박지원 의원을 비난한 의견도 있었고요. 네. 반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은커녕 당권을 맡겠다고 하니 기막힐 따름이다. 박 의원은 이참에 문재인의 가면을 벗겨달라 하면서 박 의원을 응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문재인 의원 측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예비경선에서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마는 문재인 의원은 박지원 의원뿐만 아니고요. 이번 경선에 출마한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물론 어떤 선거를 치르더라도 현재 1위로 보이는 사람에게 공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일인데 이번에는 그 수위가 조금 지나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경입니다. 경선 전부터 문 의원에게 독설을 날렸던 조경태 의원은 본격 경선 레이스에 들어서자 여전히 특유의 독설을 문 의원에게 보내고 있고요. 박지원 의원은 우클릭이든 좌클릭이든 친노가 당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며 박주선 의원도 문재인 의원이 당선되면 총선과 대선 모두 패한다며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도 문 후보 공격에 가세했는데요.
이렇게 나머지 출마자들이 모두 합심한 듯 문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문 의원은 나는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 각자 잘하는 것으로 싸우자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예비경선 다음 날인 내일이죠. 문 의원은 위기의 한반도 해법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외교 안보 남북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13일 국가재정혁신 분야 등 전대전까지 7에서 8차례의 분야별 정책 발표 일정을 구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 의원의 이런 전략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자칫 네거티브 전략에 말려들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타 후보와 차별화를 내세우는 전략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소식인데요. 쌍용 자동차가 평택 굴뚝위에서 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 2명을 형사 고소하고 또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금속노조 쌍용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종욱 사무국장은 쌍용 자동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지난달 13일부터 평택시 쌍용 자동차 공장 70m 높이의 꿀뚝에 올라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쌍용차 측은 오늘 농성 중인 이 실장과 김 사무국장에 대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어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농성을 풀지 않을 경우 한 명당 하루 100만 원의 간접 강제금 부과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네.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판결이 뒤집혔다며 이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현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손을 내밀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고공농성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농성 중인 두 사람은 사측이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와 정치권이 해고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며 문제를 매듭 짓고 나서 꿀뚝을 내려가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은 법원의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면서 끝으로 몰린 노동자에게 하루 100만 원의 벌금을 물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관한 논쟁과 더불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를 두고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 네티즌은 불법 시위는 엄단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산다면서 사측을 응원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회사의 경영 잘못으로 막장까지 몰린 사람들에게 회사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사측을 비난했습니다. 네. 담배값 인상으로 많은 애용가들이 이 전자담배로 갈아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 전자담배도 발암 성분이 있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이 금연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네. 애용가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애용가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죠. 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서 전자담배에도 흡연 경고 문구를 붙이기로 했으면서 또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복지부는 새해에 담배 가격이 오르고 일주일이 지난 어제 전자담배의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담배 트기니트로사민을 비롯해 중독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전자담배는 연초담배와 동일한 담배다. 또 특히 청소년에 전자담배를 판매한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복지부는 앞으로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자담배의 금연 보조 효과를 과대 홍보하는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또한 2012년 이후 새로 출시된 전자담배의 성분을 다시 분석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의 이런 태도에 네티즌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부정적이었는데요. 특히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하면서 밝힌 이유, 즉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가격을 올렸다고 하는데 상당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전자담배 단속도 결국 세수 늘리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네티즌은 담배 안 피울까 봐 정부가 겁이 나는 모양이다. 꼼수도 좀 적당히 피우라고 정부 시책에 반발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내 건강 때문에 끊는 게 아니라 정부 꼴보기 싫어서 끊는다. 어지간히 좀 해라. 이런 식이면 발암물질 있는 대기에도 세금을 매기지 왜? 라면서 전자담배 단속이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계산이라는 의견을 냈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Ready? 올셋. NHCA 자산운용. 네, 정부가 담배값을 2,000원 올린 데 이어서 물가 연동제를 통해서 추가 인상하겠다는 건데요. 이거 잘하는 겁니까?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물정 0945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가격을 더 올려서라도 금연 인구를 줄여야 합니다. 아울러 전자담배 인구도 줄일 대책이 필요합니다. 6783번님 의견입니다. 못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어쩜 이렇게 서민 돈 긁어 모을 생각만 하는 건가요? 4,500원도 부담스러운데 물가에 따라 더 올리겠다니 정말 너무합니다. 8801번님 의견입니다. 정부가 담배값을 2,000원 올린 데 이어서 물가 연동제를 통해 이 추가 인상하겠다는 건데 이거 잘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복합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지금 시각은 6시 3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수요일 퇴근길입니다. 올림픽대로의 사고 구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공항 가는 길 한강대교를 조금 못 미친 곳에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영동대교부터 그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후로는 쭉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는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신촌로는 외곽 쪽으로 이대역에서 창천 3거리 지나기 어렵고요. 이어지는 양화로가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경인도가 영등포 교차로에서 물레동 4거리, 동양미래대 앞에서 구로 성모병원까지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반대쪽 고척교에서 거리공원 3거리, 도림교에서 영등포 초등학교, 영등포역 부근에서 각각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첫 번째 정면 인터뷰입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새해에도 일하는 여성들이나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여성들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 지난해 말 이에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온 여성가족부 장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국회의원 하시다가 느닷없이 장관이 되셨는데요. 네. 하실 말 하신가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힘들지만 보람도 있습니다. 아, 보람도 있으신가요? 네. 네, 지난 한 해 여성가족부의 사업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있어도 쓸 수 없는 정책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겠죠.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알리고 그리고 활용하도록 하는데 매진해야겠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올해는 주로 어떤 정책에 주력하실 생각이신가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일, 가정, 양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예. 그래서 일, 가정, 양립 그동안은 사실 그러니까 워킹맘의 문제, 그러니까 여성의 일, 가정, 양립 쪽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가정 양립은 엄마 아빠 모두의 문제다. 그래서 네. 워킹 데디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쪽에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네. 지난해 말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내용을 간단히 좀 요약을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여성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크게 4단계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취업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네. 두 번째가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경력을 잘 유지해 나가고 있느냐. 예. 그리고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 세 번째 이제 재취업이 되느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직 진출을 하느냐 이렇게인데 예. 저희 4R로 얘기합니다. Recruit, Retention, Restart, Representation. 그런데 보통 취업 단계에서는 이미 뭐 여풍당당이니 이런 말들로 예, 하는 예. 거 보시다시피 예. 양성 간에 별 문제가 없이 잘 조화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지 단계에서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취업까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맞춰서 이제는 여성을 취업 많이 시키기 위한 단계의 정책을 넘어서서 네. 경력 유지하기 위한 것과 유지를 못했을 경우에 재진입하는 단계. 그래서 요 고리에 신경을 쓰는 내용입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의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까 좀 궁금한데요. 네. 네, 경력 유지를 하고 또 재취업을 쉽게 하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힘든 게 이제 일가정 양립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예. 현재 그거를 어떤 개인의 선택으로 두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라는 그 국가 인증 제도를 두고 있어서 네. 여성의 육아휴직은 얼마만큼 그 회사 직원들이 쓰고 있는지, 남성의 육아휴직은 얼마만큼 쓰여지고 있는지, 또는 직장 어린이집이나 또는 그런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육아기의 단축 근로는 되고 있는지, 이런 몇 가지 등을 국가 제도를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가족 친화 인증 기업 마크를 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규제로 하는 게 아니라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받을 경우에 그 기업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은행 우대금리를 받는다라든지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라든지 그리고 출입국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개인이 일가정 양립을 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가족 친화 경영을 기치로 이 기업들이 해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하나 방점을 두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돌봄 기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자기가 직접 기르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어른들에게 막 손 내밀고 그럴 상황이 안 될 경우에 결국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고 있어서 예.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공립이나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보다 면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어린이집 많이 늘리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부 특히 많이 체납을 활성화해서요. 예. 기부 체납된 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그냥 직장 어린이집 설치 같은 경우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했다는 것만 규정을 두다 보니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직장 다니는 사람 수 규모에 맞게 설치하는 내용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이 자동 육아 휴직 관행을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 육아 휴직 이게 뭡니까? 뭐냐면 현재는 자기가 출산을 하고 와서 육아 휴직을 쓰려고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하는 과정에서 소위 눈치밥이 보이냐고 네, 네. 그러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쓰고 와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구는 쓰고 누구는 쓰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되다 보니 예. 그래서 차등이 생기니까 아예 출산이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신청하기 전에 예. 그 출산을 한 양쪽 엄마나 아빠의 경우에 육아휴직제가 자동으로 들어가 버리고 네. 그해 쓰지 않을 사람이 쓰지 않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쓰는 게 기본형이고 네. 쓰지 않는 게 선택형으로 가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쓰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자동 육아휴직이 당신은 이번에 육아휴직 제도가 들어갑니다. 네. 라고 휴직을 하라고 강제를 하는데 네. 만약에 저는 올해 쓰기 싫다 그러면은 이번 해에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안 쓸 사람이 안 쓰겠다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제가 올해 쓰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은 눈치가 보여서 법에 공고하고 있는 제도를 쓰지 못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더 나아가서 저 아이 가지면 말이죠. 엄마나 아빠나 네. 무조건 다 육아휴직 하라고 그러세요. 그게 남자들 이제 자동 육아휴직입니다. 그게. 네, 남자들 군대 의무적으로 갔다 와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무조건 휴직 시키세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거 하나 못 하십니까? 김의정 장관님께서.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제도, 네. 제도가 바로 자동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해야죠. 의무적으로 이제. 의무 육아휴직. 네. 예. 왜냐하면 현재는 육아휴직 제도를 쓰지 않으면 네. 다른 옵션이 또 있습니다. 네. 그 시간의 2배만큼 만약에 육아휴직을 한 달 쓸 수 있으면 네. 육아휴직을 한 달 쓰지 않으면 그 기간의 2배, 즉 2달 동안에 단축 근무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직제를 사용을 해도 되고 단축 근무를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의 방식을 열어주는데 네. 문제는 현행 같은 경우는 둘 다 쓰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 거고요. 정말 눈치들 많이 보죠.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예. 제가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네. 혹시 아빠의 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설명해 주시죠. 네. 그냥 아빠의 달 제가 몇 월일 것 같냐고 많이 물어봤는데 네. 아빠의 달은 특정 월이 아니고 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달이 아빠의 달입니다. 네. 네. 지난 10월부터 대통령 공약상으로 해서 시행이 된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 이미 엄마가 육아휴직을 썼는데도 예. 그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그 첫 달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예. 네,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못 쓰는 이유 중에 예. 첫 번째가 사내 눈치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네. 두 번째가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빠의 달이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이거는 당연히 남성 육아휴직이라는 거를 정책으로 결정을 해서 눈치를 안 주게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첫 달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거죠. 네. 그거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네요. 그런데요, 그 아빠하고 엄마의 그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요, 육아휴직을 쓰는데 아빠하고 엄마가 딱 절반씩 쪼개가지고 반반씩 의무적으로 쓰게 하십시오. 그럼 아주 깨끗하게 끝납니다. 좋은 방법이죠. 네? 너무 파격적입니까? 아닙니다. 왜냐면 파파 쿼터제라는 제도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자동 육아휴직 때나 아빠의 달 같은 거를 시행해본 이후에 네. 그래도 정착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쓸 수 있는 게 네. 아빠 쿼터제입니다. 파파 쿼터제. 네. 남녀 양성평등을 주장을 하면서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를 해야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 이제 재취업할 때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재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임금이 또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많고요.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 재취업을 해도 그만두기 전에 월급의 85% 수준만 받는 게 평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에 140개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상 이제 애를 어느 정도 길러줬고 다시 사회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냥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일단 방문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보충되어야 되는 교육이 뭔지를 상담을 해서 네. 국가가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네.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비정규직 여성들의 경우에 무기계약조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 있죠? 예,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제도 중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출산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게 예. 비정규직 기간 중에 사실 임산부가 돼버리거나 출산을 해버리면 자기 계약 기간의 대부분이 그걸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그 계약 갱신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임신을 미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대책이 출산 육아기에 들어간 비정규직 여성을 계약 기간에 제한받지 않도록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줄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6개월 동안 월 4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다음 6개월 동안은 다시 80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네. 더 오래 고용할수록 더 많은 지원이 나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육아로 이제 휴직을 하거나 하면 네. 복직을 아주 당연히 그것도 의무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언제까지 이렇게 찔끔찔끔 지원해가지고 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네. 국회의원도 하시는 분이니까 장관님이 세시잖아요. 네. 네,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네. 느끼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그 지표 상황 중에서 네. 조금 나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성폭력의 경우는 항상 좀 재범이 높은 범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잡고 보면 굉장히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던,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병적인 그런 그 경력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성폭력 재범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그나마 그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네. 저희가 일단은 예방책, 그리고 두 번째는 가해자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피해자 지원을 끝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예방과 관련돼서는 참 안타깝게도 성폭력의 경우는 면식범 비율이 50%를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방책이 굉장히 교육이 중요하고요. 예. 가해자 처벌은 혹시 지금 스마트폰 쓰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네. 성폭력 알림2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알림이? 네, 성폭력 알림2. 예. 그래서 자기가 어느 동네를 가든 뭐 학교 이름을 넣든 동네 이름을 넣으면 그 근처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을 바로바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 한 다음에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주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어떤 범죄 받는 것보다도 이 신상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해자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것과 피해자 지원을 끝까지 좀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이거 쉽지 않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현행법상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있죠. 불구하고 예. 그런데 성매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가면 네. 이렇게 집결지로 여러 개 상가가 대로변에 버젓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비정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2013년에 강원 춘천시의 난초촌 같은 경우도 이제 폐쇄 성공을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4년 같은 경우는 부산 범전동 집결지 폐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 그 재정비 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일정 기관을 공지를 하면서 일단 자진 폐쇄를 유도하고 네. 그리고 성매매 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 다르게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여성가족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방식의 그런 자활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이 부분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성범죄에 관여된 업주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건물주나 토지주 예.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하는 방법을 경찰하고 이렇게 검찰하고 논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성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 몰수 추징에 따라서 네. 완전히 좀 해서 성범죄로는 돈을 벌 수가 없고 패가망신한다. 이걸 좀 확실하게 사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행 법으로도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제대로 네, 이제 그렇습니다. 단속만 하면 가능할 네.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도 이 성매매 방지법 관련해서 저도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 네. 여성들, 성매매 여성들이 탈출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뜸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 많이 탈출하도록 지원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예전에는 집결지 단위로 있었기 때문에 네. 한꺼번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음성화되고 있어서 네. 그런 분들을 말씀드렸듯이 계속 자활하는 데 끌어내도록 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삶에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혼자 자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면 아무래도 이제 또 도회지 쪽으로 변태적인 업소로 이제 많이 숨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거 참 잡아내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잡아내야 되는데요. 일단 그래도 중요한 거는 집결지를 폐쇄하거나 이런 거는 예.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대학 시절만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 성매매에 대한 불법이 법으로 규정이 되기 전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뭘 그냥 대화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성매매에 대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뭐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는 국민 인식이 지금 현재 93.1%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좀 긍정적인 사인일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신견종 업소 단속을 네.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단이 현장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성가족부에 뭐 휘하에 뭐 경찰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 여성가족부에서 업무 직접. 협조를 네.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에 경찰관들이 또 파견 나와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OECD 회원국가에서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근데 네. 이 꼴찌인 나라의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님이시거든요. 네. 이거 탈출하기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방안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자체는 이제 복지부 담당입니다. 예. 그 출산 그 시점에서의 문제보다는 사실 출산 이후에 일가정 양립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이번 대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거가 조금 다른 화제로 돌리자면 네. 사실은 그보다 더 앞단계는 가족 만들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가족 만들기, 그렇죠. 네, 가족 정책의 시작은 가족 만들기부터지 네. 않습니까? 네. 아, 근데 요새 저 할 생각을 저 잘 안 해요. 그래서 네. 웨딩 푸어나 웨딩 노믹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사실은 결혼 비용 자체도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4대 종단하고 함께 예. 올해 더 작은 결혼식 확산 캠페인을 대국민운동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동안에도 많이 해왔는데 좀 더 네. 강화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각종 공공시설 예식장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예.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의 주례 재능 기부를 통해서 네. 다른 화려한 장식을 통해서 결혼식의 가치를 빛내는 게 아니라 결혼의 의미를 되살려보는 그런 주례 선생님 모시고 하고 그 줄에 그 명단에 제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주셨으면 하고요. 많이 썼어요, 그동안에도요. 예. 공공 예식장 개방도 예전에 뭐 그냥 이렇게 너무 밋밋한 강당 이런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청와대 작은 사랑채라든지 예.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 의미 있는 장소들을 개방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장소들을 무료로 개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그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메이크업, 사진, 그 꽃장식 같은 거 교육을 시킨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을 통해서 저렴한 결혼식 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이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직종들을 좀 개발하셔가지고 공공 서비스를 좀 늘리면 일자리 네. 창출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의 김희정 장관이었습니다. 복귀라, 너 아빠는 밤마다 어디 간대? 아빠 요즘 대리운전 하신대요. 뭐? 일용이가 대리운전을? 좌우로 정렬 2588, 2588이라던데요? 아이고, 그래? 이젠 아들도 2588. 좌우로 정렬 2588, 2588.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정희성입니다. 쌀쌀해진 날씨. 저는 수트를 입을 때도 청바지를 입을 때도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을 꼭 챙깁니다. 신사로 보이고 싶을 때도 캐주얼하게 보이고 싶을 때도 클래식 패딩 하나면 스타일이 완벽해지거든요. 조인성이 추천합니다. 파크랜드 클래식 패딩. 네, 정부가 담배값을 2,000원 올린 데 이어서 물가 연동제를 통해 추가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잘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몇 분만 보겠습니다. 1932번님.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담배 생산을 중단하고 수입을 하지 않으면 되지요. 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9987번님께서는요. 담배값 인상에 이어서 물가 연동제라니 정말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걱정해 주는 고마운 정부네요. 그런데 봉초 담배도 국민 건강을 위한 아이디어였나요?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네, 3895번님께서는 물가 연동제에 따라 월급도 의무 인상해 주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